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당장 눈앞에 닥쳤을 때 그때 하시는 편인가요? 이 미리미리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거를 미리 이제 준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미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서 이 당신의 밤 쉼표나 이 녹음 전에 이런 오프닝 멘트라던가 이제 책을 대충 한번 본다거나 그런 이 녹음 전에 이런 준비를 조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상 당장 며칠 분 걸 이렇게 준비한다기보다는 오늘 녹음할 거는 그 전날이라던가 그날 오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이것도 당장 눈앞에 일을 하는 거니까 미리 하는 건 아닌가? 그래도 몇 시간 전이라도 미리 하는 거니까. 근데 또 다른 거, 이제 학창 시절 이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그 시험 공부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미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런 것들이 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인데, 그런 걸 참 안 했어요. 당장 시험 며칠 전 그럴 때 교과서를 본다거나 문제집을 본다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심할 때는 시험 범위도 몰라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한다 이런 게,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는 거는 다들 알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이라는 거는 참 아는데, 이 뭔가 당장 눈앞에 닥치고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준비 과정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내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참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는 참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제 주말이 지나고 있는데, 정말 이번 주말 동안 뭔가 특별히 한 일 없이 이렇게 주말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난 참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게으르다는 거는 뭔가 그런 준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저는 한 20% 정도는 부지런 사람이지 않나. 꼭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거를
단적으로 놓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예. 뭐 사실 0%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일이 막상 눈앞에 닥치면 어떻게든 해결은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참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장에 귀찮은 걸. 이렇게 오늘도 주말이 지나고 있는 지금 이렇게 한번 쓸데없는 소리를 해봤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고 하면서도 했던 이야기를 또 하지는 않을까. 이제 점차 횟수가 쌓여가면서 그러지는 않을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참 고민들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셜록 홈즈의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이제 2부예요. 네, 중간이 지나서 벌써 이 8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2부 성인들의 땅. 알칼리 대평원에서 북미 대륙의 중앙 그곳에 메마른 사막은 수세기 동안 문명의 진출을 저지하는 장벽이었다. 시에라 네바다에서 네브래스카 그리고 북쪽 옐로스톤 강에서 남쪽의 콜로라도까지 이르는 황무지는 그야말로 적막했다. 그러나 이곳에도 자연의 표정은 살아있었다. 눈 덮인 높은 산들, 기괴하게 움푹 베인 골짜기, 계곡 사이로 이어지는 빠른 강물, 겨울이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여름이면 소금기 머금은 먼지로 덮인 잿빛 평원도 있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보니족 인디언이나 블랙폿 인디언이 사냥감을 찾아 통과하기는 했지만 용감한 그들조차 이 황무지는 그저 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랬다. 먹이를 찾아 헤매는 늑대와 대머리 독수리 그리고 회색곰이 눈을 번뜩이며 어슬렁거릴 뿐 황무지의 주인은 아무도 없었다. 시에라 블랑카의 북쪽 기슭의 정경만큼 이 세상에서 적막하게 느껴지는 곳은 없을 것이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평평한 땅과 작은 나무숲일 뿐 전체가 소금기를 가득 머금은 알칼리성 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지평선이 끝나는 먼 곳에 눈 덮인 산이 보일 뿐 이 절망의 땅에 생명체라고는 없었다. 그저 정적만이 지배한 그곳에 청동색 하늘과 잿빛 땅이 있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좁은 길을 굽이굽이 따라가 보면 마차의 흔적과 모험가들의 발자국이 드러났다. 알칼리성 땅 사이로 무언가 햇살에 밝게 빛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크고 거친 것은 소의 뼈이고 작은 것들은 사람의 뼈였다. 2500km에 이르는 마찻길을 따라 유골들이 기괴하게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1847년
5월 4일 한 사내가 이런 광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악마 같은 분위기를 품고 있었다. 그가 60살인지 아니면 40살인지는 겉보기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얼굴은 바짝 마르고 도드라진 얼굴뼈 위를 양피지 같은 피부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긴 갈색 머리와 턱수염 끝은 희끗희끗했고 움푹 꺼진 두 눈은 이상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소총을 잡은 손가락은 앙상했다. 그는 소총을 어깨에 메고 힘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큰 키와 건장한 뼈대를 보면 그가 무척 정열적이고 힘센 사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줄근한 차림과 수척한 얼굴 때문에 그는 무척 늙어 보였다. 그는 굶주림과 갈증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물을 찾아 이곳까지 내려왔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소금 평원과 뾰족한 산들뿐. 그 흔한 나무나 풀 하나 없는 이곳에서 물을 기대하기란 힘들어 보였다. 그는 미친 듯 돌아다니다가 이 바위 더미 위에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서서히 예감하고 있었다. 20년 뒤에 안락한 침대 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다를 건 없겠지. 그는 돌 위에 앉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짐만 되는 라이플 총과 회색 숄꾸러미를 옆에 내려놓았다. 짐이 꽤 무거웠는지 쿵소리를 냈다. 그때 회색 꾸러미에서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작은 얼굴과 포동포동한 손가락이 나왔다. 그렇게 세게 내려놓으면 어떡해요? 아프단 말이에요. 아이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따졌다. 미안하구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사내는 숄 속에서 5살쯤 된 예쁜 여자아이를 꺼냈다. 깜찍한 신발과 분홍색 옷을 잘 차려입은 모습에서 엄마의 손길이 느껴졌다.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축 처져 보였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남자의 상태보다는 훨씬 건강해 보였다. 이제 괜찮니? 아이가 뒤통수를 문지르자 사내가 말했다. 호 불어줘요. 엄마는 내가 아플 때마다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죠? 가셨지. 하지만 곧 만나게 될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을 리 없어요. 옆집에 차를 마시러 갈 때도 나한테 항상 작별 인사를 했다고요. 그런데 사흘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아저씨, 목말라요. 여기 물 없어요? 먹을 것도요? 그렇단다. 하지만 좀 지나면 괜찮을 거야. 아저씨한테 기대보렴. 지금은 아저씨도 무척 목이 타는구나. 좀 나아지면 자세히 말해줄게. 그런데 그게 뭐니? 아주 예쁘고 좋은 거요. 아이가 운문 조각 2장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집에 가면 오빠한테 줄 거예요. 조금 지나면 더 좋은 걸 갖게 될 거야.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조금만 기다려. 아까 말이지, 우리가 강 건넌 거 기억나니? 네. 그땐 강에 거의 다 온 줄 알았어. 그런데 뭔가 이상하구나.
나침반이나 지도가 다 잘못됐나 봐. 물은 거의 다 바닥이 났어. 그래서 아저씨는 세수도 못했죠? 아이가 사내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물도 못 마셨지. 벤더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인디언 피트가 죽었고 맥그리거 부인도, 조니 혼스도 죽었지. 그리고 너희 엄마도 세상을 떠나셨단다. 엄마가 죽었어요. 아이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만 남고 전부 죽었지. 나는 강물을 찾아 널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 하지만 달라진 게 없구나. 이젠 모든 걸 내려놓을 때야. 우리도 죽어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왜 그걸 이제 말해요? 아이가 밝게 웃었다. 괜히 겁냈잖아요. 죽으면 엄마를 다시 만나겠네요. 그렇단다. 아저씨도 함께 있고요. 엄마한테 아저씨가 잘 보살펴줬다고 얘기할게요. 엄마가 천국의 문 앞에서 마실 물이랑 먹을 것을 잔뜩 갖다 놓고 우릴 기다릴 거예요. 참, 오빠와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요. 그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란다. 남자는 북쪽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 점 3개가 반짝하더니 커지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갈색 새로 변하더니 높은 바위 위에 앉았다. 대머리 독수리들이 죽음의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날아온 것이다. 닭이에요. 아이가 탄성을 지르며 손을 휘저 새를 내쫓았다. 아저씨, 이 땅도 하느님이 만든 거죠? 그렇단다. 사내가 뜻밖의 질문에 멈칫해서 당황하다가 곧 말을 이었다. 일리노이 땅도 미주리 땅도 하느님이 만들었지. 그런데 여긴 사람이 만들었나 봐요. 여긴 잘못 만들었네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 사내가 말했다. 아직 깜깜하지도 않은데요. 괜찮아. 하느님은 다 듣고 계실 거야. 우리가 마차를 타고 들판을 지날 때 그때 했던 기도를 해보겠니? 아저씨는요?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난 잊어버렸어.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안 했지. 하지만 지금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네가 먼저 외치면 내가 따라할게. 알았어요. 먼저 무릎 꿇으세요. 아이가 맨 땅에 쇼를 깔면서 말했다. 먼저 기도손을 하세요. 이 황량한 사막의 기이한 광경을 대머리 독수리만이 바라보고 있었다. 숄 위에 더듬거리는 말투로 기도하는 아이와 두려움을 잊은 늙은 사내가 무릎 꿇고 있었다. 아이의 앙증맞은 얼굴과 남자의 앙상한 얼굴은 하늘을 향했고 아이의 맑은 목소리와 사내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청동색 하늘을 울려 퍼졌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두 사람은 바위 밑에 그늘로 자리를 옮겼다. 고다이는 사내의 가슴에 기대 잠이 들었다. 지난 사흘 동안 잠을 자지도 쉬지도 못한 사내 역시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들이 조금만 늦게 잠이 들었어도 이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알칼리 대평원 저 너머로 작은 먼지가 일었다. 먼지는 조금씩 보풀이 일듯 형성되더니 나중에는 세력을 넓히며 불어났다. 동물의 무리 같아 보였다. 만약 비옥한 땅이었다면 들소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 땅에서 그런 기대는 무리였다. 먼지 소용돌이 속에서 점막친 마차와 사람들의 모습이 언뜻 비쳤다. 그들은 거대한 무리의 이주민들이었다. 이 얼마나 웅장한 행렬이던가. 그들의 선두가 산기슭에 닿았을 때 무리의 끝은 지평선 끝까지 닿아 있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포장마차와 집마차 그리고 말에 올라탄 사람과 걷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짐꾸러미를 품에 안은 여자들, 이륜마차를 따라 걷는 아이들, 포장마차 창으로 고개를 내민 어린이들, 그것은 새로운 땅을 향해 이주하는 거대한 무리가 분명했다. 사람들이 내는 소음과 마차 바퀴 소리, 말들의 울음소리가 하늘과 땅에 울렸다. 하지만 곤히 잠든 두 방랑자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대열의 선두에는 말을 타고 총으로 무장한 20여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절벽에 가까워지자 잠시 말에서 내렸다. 샘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수염을 깨끗이 정리하고 머리빨이 희끗한 남자가 말했다. 시에라 블랑카의 오른쪽. 그곳은 리오그란데 강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 남자가 외쳤다. 바위에서 물을 짜낼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아멘. 모두가 외쳤다. 다시 그들이 말에 오르려 할 때 무리 중 가장 젊은 남자가 머리 위에 험한 바위 밑을 가리켰다. 회색 더미 옆에 분홍색 물체가 선명히 보였다. 그들은 총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인디언은 아닐 거요. 우리는 포니족 인디언 지역을 지났소. 그러니 산을 넘을 때까지 원주민은 없소. 내가 갔다 올까요? 스탠거슨 씨? 누군가가 물었다. 제가 갈게요. 저도요. 사람들이 외쳤다. 여기 말을 두고 다녀오시오. 우린 여기서 기다릴 테니. 노인이 답했다. 젊은이들은 우르르 절벽을 올라갔다. 그들은 바위에서 바위로 재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붉은 물체를 발견한 젊은이가 선두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 젊은이가 갑자기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고 다른 사람들도 연이어 두 팔을 치켜 올렸다. 바위 밑 그늘에는 키가 크고 수염을 기른 비쩍 마른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편안한 얼굴을 하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옆에는 밤색 머리의 아이가 사내의 붉은 목을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붉은 입술 사이로 흰 이가 드러났다. 천진난만한 표정이 그대로 보였다. 깨끗한 흰 양말과 예쁜 신발, 그리고 남자의 여윈 다리가 무척 대조적으로 보였다. 대머리 독수리 3마리가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의 무리를 보고서 멀리 날아가 버렸다. 새들의 울음소리에 잠을 깬 2 방랑자가 일어섰다. 황무지였던 그곳이 인파로 붐비는 땅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군. 사내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다. 소녀는 그의 옆에 숨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구조대는 2 방랑자의 곁으로 바짝 다가섰다. 한 사람은 소녀를 둘러엎고 2 사람은 남자를 부축하여 마차 무리로 데려갔다. 나는 존 페리어라고 합니다. 사내가 말했다. 21명 중에 나와 저 아이만 남았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 당신의 딸입니까? 이제는 제 아이랍니다. 내가 지켜냈으니 내 아이입니다. 누구도 내게서 떼어내지 못할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루시 페리어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사내는 구조자들을 쭉 둘러보고 말을 이었다. 거대한 무리이군요. 10,000명에 가깝지요. 한 젊은이가 말했다. 우리는 핍핍당하는 신의 자녀입니다. 그와 동시에 모르니 천사에게 선택된 착한 백성들이지요. 모르니 천사라. 처음 들어봅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택했군요. 이는 신성하게 여겨야 할 문제입니다. 농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지요. 젊은이가 엄격히 말했다. 우리는 팔미라 황금판에 이집트 글자로 적은 경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전은 조셉 스미스가 가졌지요. 우리는 일리노이주의 노브에서 왔답니다. 그곳에 예배당이 있지만 신을 믿지 않는 폭군들을 피해 우리의 땅을 찾아가고 있지요. 존 페리어는 노브라는 이름에서 무언가를 떠올렸다. 당신들은 모르몬 교도이군요. 그렇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답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지요? 우리도 모릅니다. 다만 신께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지요. 당신들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언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내 많은 순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순한 인상의 여자들,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는 아이들, 골똘히 생각에 잠긴 남자들의 눈빛이 한 곳에 머물렀다. 사내와 아이는 제일 화려하고 좋은 마차로 갔다. 그 마차는 다른 마차와 달리 무려 6마리의 말이 마차를 이끌었다. 한 남자가 마부 옆에 올라타 있었다. 그는 30이 채 되지 않아 보였지만 우두머리처럼 보였다. 그는 두꺼운 책 한 권을 읽다 내려놓더니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는 2 방랑자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가 믿는 종교를 믿는다면 당신들을 데려갈 겁니다. 우리들 사이에 늑대가 있어서는 안 될지니 당신들이 작은 부패의 씨앗이 될 바에 여기서 죽게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우리의 조건에 따르고 우리와 함께 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페리어가
진중한 목소리로 말하자 장로들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휘자만은 엄격한 표정이었다. 스탠거슨 형제여, 이들을 데려가 물과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우리의 신성한 믿음을 이들에게 나눠주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어서 시온을 향해 갑시다. 시온을 위하여. 모르몬 교도들이 외쳤다. 그 소리는 행렬을 따라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채찍질 소리와 마차바퀴 소리가 커지면서 행진이 시작됐다. 두 방라자를 맡게 된 장로가 그들을 자기 마차에 태웠다. 그곳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여기서 좀 쉬십시오. 며칠 지나면 기운이 날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같은 신도입니다. 이것은 브리검 영의 말씀이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이자 신의 말씀입니다. 네. 이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정확하게 아직 저는 파악은 안 되는데 아마도 그 방랑자 그 이제 죽을 뻔한 그 사람이 그 범인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의 은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됐는지 뭐 그 이야기가 이제 이 뒤에 나오게 되겠죠.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지네요. 네, 생명의 은인인데 뭐 하여튼 근데 이 노인 뭐 그렇게 큰 목소리의 변화를 제가 주는 거는 아닌데 이 나름대로 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누가 이야기하고 뭔가 그런 것들. 근데 누가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이 맥락으로 파악을 하니까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